그러니까 1시간을 정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힘들어. 근데 한 10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막 진행하다가 1시간까지 가는 건 쉽다는 거죠. 요게 어떤 이치냐면은 마음을 내려놨을 때 얻어진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막 하려 그러면은 안 돼. 그 마음이 무거워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곤투 선수도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뛰면은 지쳐서 죽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냥 온 어깨에다 힘을 줘서 막 때리다 보면은 힘이 쪽 빠져버려. 근데 프로들은 12라운드, 15라운드를 뛰는데도 쌩쌩하고 마지막에 인터뷰도 하고 웃으면서 내려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체력 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라톤도 42km를 처음에 막 항상 뛸 때는 초보자들이 전력 질주를 10km 한 다음에 낙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프로들, 아마추어, 프로들은 마라톤을 하면은 한 중간 1위 그룹에서만 딱 포함돼서 가죠. 굳이 지금 1등에 하려고 막 전력 질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20km 반환점까지 같이 뛰다가 한 40km 되기 전에, 그러니까 30 몇 킬로쯤부터 에너지를 막 발출해서 1등으로 치고 갑니다. 이게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가 42km가 전체 풀코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아이스 링크를 해도 뭐 예를 들면 1000m 계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몇 바퀴까지는 중간 정도 딱 가다가 한 200m 남겨놓고서는 죽으라고 가고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이런 설계가 필요해, 설계가.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맺히지? 이건 눈물이 아니고 노화 현상 같은데? 괜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제 결과 같은 건데, 결과.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은 왜 사람들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인내력이 부족하냐, 있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가기사가 얘기하는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약간 이 내용이 살짝 섞여 있어. 들어봤어. 그래서 나는 좀 전에 앉아서 나는 뭘 얘기해야 되지? 제목으로 충전이한테 얘기하기로는 인생에서 강력한 한 방인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경매 또는 경매의 강력한 효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결과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좀 전에 마라톤 얘기 들으셨죠? 42km가 꼬린점인 걸 알기 때문에 30km까지는 천천히 1위 그룹 안에서만 내가 지키자. 그 다음에 10km 놔두고는 전력 질주. 이게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맞죠? 우리가 대학교 3학년,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고3 때 빡세게 해야 된다. 이 설계는 이제 시험이 앞두고 있고, 요때부터는 좀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종점이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름을 팔려고 사막을 이렇게 팔 때, 거기에 유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팝니까? 모르고 우선 아무데나 구멍을 뚫고 봅니까? 알고 판지, 주로. 물론 과학력이 떨어져서 매장량에 대한 착오가 생길 수는 있죠. 여기는 한 100톤 정도 있을 것 같아. 뭐 1000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경제성을 비교해서 100톤짜리는 안 파버리고 1000톤짜리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통닭집을 해도 돈은 벌어요.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장사 안 되는 통닭집 사장처럼 무뚝뚝하게 하고 담배나 이렇게 길에서 피어대고 있진 않지. 그럼 손님이 안 와. 웃고 있어야 돼. 그런 이치. 그래서 나는 통닭집을 해도 먹고는 살아. 즉 매장량이 100톤이 있어도 기름을 팔면 돈은 돼. 근데 시추하는 비용이 100억이 더 들 수 있어. 그러면은 알고서도 안 하죠. 통닭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통닭집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작아, 내 입장에서. 차리는 비용 대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즉 뭐냐면은 매장량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쉬운데, 그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파죠. 비용 손실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매장이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있죠. 그냥 우선 파고 보자. 저놈도 파서 기름을 얻었으니 나도 파다 보면 얻어지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즉 결과를 구체적으로 여기는 1000톤이 매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파자라는 사람이 있고, 야 100톤이 있어 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멍 뚫다 보면 언젠가 걸리겠지라고, 즉 결과를 모른 채로 행위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 차이가 인내심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탐사를 해서 1000톤 있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 3D 입체화면으로 딱 보니까 막 그 땅에가 막 매장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막 이만큼씩 막 기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뚫기만 하면 돼.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뚫다 보니까 요때쯤에서 그 회사에 있는 보유 자금이 다 소진됐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1000톤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오지. 멈춥니까? 돈을 더 빌려옵니까? 빌려오지. 아니까. 그 다음 계속 돌아. 근데 여기에 거대한 돌이 하나 나왔어. 돌이 하나 딱 막아, 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또 아니면 기술이든 장비를 대서 이 돌을 깰 생각을 합니까? 그지? 이거는 뭐예요? 다 이유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과를 1000톤 매장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한 지금까지 한 100m 팠는데 앞으로도 2km 더 파야지 나온대. 그러면 접어버린다고. 그래갖고 이래독을 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당장 졸려 죽겠고 당장에 하는데 그 이래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을 꺼버려. 전기를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교육생 중에 공부하는데 뭐 가족이 막 불을 꺼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화상회의를 하는 도중에 무슨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수다나 떨고 앉아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보면은 이런 장애 같은 거지. 근데 그럼 장애를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은 접죠. 중간에. 근데 접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1000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알아. 요것만 캐기만 하면 끝장이야. 인생의 한 방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기에 돌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하지. 결과 때문에 결과. 그러니까 인내심은 인내를 해야지라는 어떤 일을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무지하면 인내심도 안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지우고 있으면은 나 같으면 막 뛰어가서 지우고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정신이 없어. 이제 무게를 떨치기까지.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갖다가 알고 시작하려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얘기 드렸던 경매의 뭐죠? 자 퀴즈 나갑니다. 경매의 우리 그 협회에서 항상 하는 강의가 경매의 이거를 제가 항상 첫 번째로 강의해요. 뭘까요? 정의 땡 정답. 경매의 실체. 자 투팩 드려요. 여기 아파트 한 채 드려요. 아파트 한 채. 아파트 40평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등기 이전해 드려요. 아파트 한 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뽑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야. 뭔데? 희망장 옵션 3일 연장. 3일 연장해 드려요. 네. 다음에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경매 실체 강의를 부자 마인드 책에 보면은 먼저 해놨죠. 제일 첫 장이 경매 실체야. 그리고 어디 가든 뭐 백화점 강의를 가든 어디 대학 강의를 가든 제가 가면 제일 처음에 경매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경매는 법원에서 그냥 부동산을 파는 거죠로 이렇게 형식적인 이치를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닭이 뭡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꼬꼬대가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닭이 뭡니까? 그럼 닭고기를요 삶아가지고 하면요 뭐 성분이 뭐가 있고요. 이걸 먹으면요 단백질이 많아서 어떡하게 하고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할 때 닭 날개만 먹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닭을 좀 더 깊이 보는 거고, 예, 닭은 여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날개 달렸네요. 요거는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표현이다 이게. 그러니까 경매는요 법원에서 진행하고요 부동산을요 채권으로 나온 거를 사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애기들이 닭 얘기하는 수준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부자 마인드 책에 경매의 실체 요런 얘기를 먼저 쓰고, 항상 가면 하는 말이 경매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보석 같은 거고요. 경매는 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인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가면은 하는 강의였어. 그러면 이 강의를 왜 했을까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죠? 경매의 실제 모습은 매장량이 1억 톤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했어요? 경매는 인생을 앞질르는 KTX 같은 거다. 어쨌든 30살부터 직장생활 시작해서 60살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통상 경제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30년 중에 10년은 잠자면서 쓰죠. 그잖아요 실제로.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 7시간 자면은 3분의 1 쓰는 거니까 10년 쓰는 거야. 자고 살아. 그 다음에 밥 먹고 술 마시고 TV 보고, 그죠? 뭐 주말이면 또 직장인들 꿈이 뭐예요? 우리 남편은 돈만 생각하지 가족하고 안 놀아줘. 자, 노는데 또 시간 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데 쓰는 시간이 한 10년 이짝 저짝 벌어. 그래 놓고 무슨 뭐 50억 부자 되고 100억 부자 되길 원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10몇 년에서 뭐 100억이 어떻게 벌려. 잠을 안 자야지 100억이 벌리지.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뭐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 그래 놓고 묻죠 제가. 그럼 당신 천재냐? 그럼 천재 아닌데요? 이렇게. 그럼 천재도 아닌데 뭐 놀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매는 우선 KTX 같은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속도가 빠르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뭔 비유를 들죠? 관악산 하면 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등산로? 예를 들면 이제 등산로라고 하지. 관악산처럼 관악산 전체가 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악산 전체가. 그런데 아무나 와서 캐가도 돼. 호미로 캐든 뭘로 하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와서 캘라 그래. 어떤 사람은 호미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한두 개 땅 치다가 돌에 부딪히면 깨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호미 들고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포크레인으로 딱 들어버려가지고, 그것도 포크레인인데 갈 때는 호주머니에 여기다 넣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한 10톤, 20톤 트럭 갖다 대절해 놓고 포크레인으로 기중기로 파서 실어야지. 흙을 퍼도 그러는데 금을 푼다는 사람이 하는 도구들이 보면은 막 준비 하나도 없어. 제가 늘 말했잖아. 그냥 엄마한테 태어난 그대로 돌아다닌다고 거의 다. 준비를 안 하더만. 우리 왜 등산을 하려고 그래도 주렁주렁 달잖아요. 막 줄을 달고 뭐 호미든 뭐 이렇게 고리 달고 그러잖아. 암벽 등반가들 막 장비 봤죠? 그래가지고 뭐 암벽 옆에다가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잠도 자잖아요. 보셨어요? 수직으로 된 데다가 텐트 안에서 잠도 자. 모든 장비를 갖춰놓고 다녀. 그러니까 너무 없이 사는 티가 나니까 경매에서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꿈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돼. 자, 제가 다시 KTX 갖고 보석 갖고 뭐 관악산에가 전체가 금인데 어쩌고 별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 경매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이 실체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잖아. 여기는요 가면요 유토피아인데요. 여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가면은 막 나무나 이렇게 배나무나 풀이나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서요. 금빛이고요. 뭐 백날 설명한 건 뭐예요? 결과거든. 여기는 가면은 제대로 됩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안 믿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하다가 에이 안 해. 이렇게 되고 지가 한 건 판단 잘못해서 지가 잘못해놓고 여기가 종점인 줄 알고 또 경매에서 삐져 지가. 그럼 지가 삐지면 경매나 누구나가 자기를 돌봐줄 것 같은데 세상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지. 심지어 남편도 지가 삐져도 관심 없는데 경매가 자기를 고려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웃긴 거지.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죠. 확실한 것은 결과가 실체고 실체를 보석 갖고 관악산 갖고 KTX 갖고 막 들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이 여기가 1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걸 정말 알기만 하면 중간에 돌이 나오든 앞으로 50km를 더 땅을 뚫든 어쩌든 간에 가지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쌩 난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거나 쌩 난리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의 공통점 뭐예요? 결과를 모른다는 거고 그냥 아무 깎다 보니까 한두 걸음 걷다가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회의감이 들죠. 또 한두 걸음 걷다가 여기가 맞아? 다시 유턴하고 거기서 쉬고 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오로지 뭐 때문이다? 결과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결과를 제일 먼저 알려준 게 경매 실체인 거다.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제가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은 가본 다음에 가본 사람 얘기를 들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가본 다음에 가본 사람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았을까요? 먼저 생각을 해본 거지. 우리가 그 뭐 우주의 달나라에 가봤기 때문에 우주선이 만들어집니까? 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바로 갔나요? 아니면 실패를 많이 했나요? 실패 많이 했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가본 사람이 설명을 해줘서 그 말 듣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가서 있기도 하죠. 그치? 우리 콜럼버스 신대륙 개척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신대륙에 사람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잖아.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지가 와놓고 신대륙 발견이라 그러는 거 웃기지 않아? 웃기잖아. 지가 몰랐던 거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예측을 하는 거지. 요쪽에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군. 이 예측을 하는 게 과학자들은 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럴 것 같아. 이 경매라는 걸 가만히 구조 분석을 해보면 다른 거랑 다르게 한 달 지나면 20%씩 떨어뜨려줘. 근데 이런 유사한 상품이 어떤 재테크도 이런 게 없어. 자, 안 가봐도 요거 하나로 알 수 있어. 맞죠? 딴 데는 다 물건을 올려받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내려서 판단 말이야.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전엔 돈 나오는 구멍이겠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심지어 빌딩 세우고 돈 번 사람이 쓰도록 해도 아직도 경매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둔해 보여요.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지. 그게 똥을 먹어보고도 똥인가 된장 이렇게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입에 넣으면서 약간 냄새가 비린데 아니야. 좀 더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 이런 놈도 있어. 그러면 계속 똥만 먹는 거지.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 아니면 멀리서 보고도 딱 보니 똥이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지.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안 가봐도 결론적으로 20%씩 떨어지니까 요거 돈 되는 자리야. 여기는 석유가 매장량이 1억 톤이 있는 자리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파는 사람이 정상. 근데 누가 딱 파서 기름 팔아가지고 막 그 해외에 가서 돈 벌고 빌딩 세우고 있으면서 야 너도 가서 파봐봐 거기 파면은 기름 좀 나와? 라고 얘기를 해줘도 한두 번 파다가 야 손 까졌잖아 안 돼. 피 났는데 안 할란다. 아이고 내가
좀만 더 파면 될지 모르는데 남편이 뭐하러 그 짓하고 다니냐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요즘 이런 애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어떤 게 있냐면 좀 무지한 거. 좀 적어도 머리는 깨어 있는데 단지 인연이 좀 늦어져서 늦게 오는 사람은 좋은데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니까 그것까지 가르쳐서 어떻게 가. 문맹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한글 가르친 다음에 경매 가르칠 수는 없잖아. 한글은 깨우치고 와야 경매를 하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그 중요한 어떤 건 뭐냐면 결과를 알면 쉽더라. 결과는 경매에는 1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안 가봐도 20%씩 떨어진다니까 여기는 1억 톤 매장 자리가 분명해. 땅을 걷고 있는데 딴 데는 석유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는 가니까 막 코를 진동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석유 냄새가 막 풍겨. 근데도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석유 있는데 이러니까 충동증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런 거다. 그래서 실체를 항상 파악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이 굳이 땅을 1억 톤 매장된 거를 만져보지 않고 시추를 안 해봐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땅 모양새만 보고도 여기는 매장이 있어. 그런 게 가능하려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이제 옥션 랜미인도 있고 이제 27기도 있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뭐냐면 이 실체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선배가 와서 또는 어떤 사람이 야 경매 해보니까 이렇더고 뭐 아파트만 사다 보니까 재미없던데 어쩐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야 너는 1억 톤이 매장돼 있는데 그것도 못 캐는 바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 그걸 또 그래도 야 쟤는 무능해서 못 파먹는 거라고 바로 이해하는 거는 결과를 아는 거죠. 밑에 1억 톤 있는 거 딱 보이는데 지가 게을러 가지고 하루에 2cm씩 파고 앉아 있으니까 한 1억 년 지나도 못 파먹어. 그리고 쟤는 포크레인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 돌 이만한 게 나왔는데 천으로 문질러서 달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너는 멍청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1억 톤 매장 있는가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럴 것도 같지도 않으니까 먼저 캤던 놈이 실패했던 얘기 들으면 그걸 또 보고 믿어 또.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27기도 뭐 새롭게 학문을 배우려고 딱 마음 먹으면 이거는 매장된 게 확실하다는 거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 결과를 알고 시작해야 돼. 부산을 간 줄 아니까 KTX 끊잖아. 처음에 미국인이 와서 인천공항에서 내렸어. 부산 어떻게 가요 했는데 KTX 타면 부산 가요라는 거는 부산이 거기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티켓팅하지. 갈지 모르지만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미국 놈이 표를 끊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이상하게 파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를 알고 파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